자, 사흘 전이죠. 이 경북 경주시 간포항 동쪽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한창인 가운데 선원 한 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사고 발생 40시간 만의 일인데요. 이 선원 차디찬 바다에서 어떻게 생존했던 걸까요? 관련 리포트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엉킨 그물등을 헤치며 침몰된 어선 곳곳을 수색하던 구조대원들. 힘겹게 물에 떠 있는 한 남성을 발견하고 구조하기 시작합니다. 사흘 전 경북 경주 간포읍 동쪽 42km 바다에서 침몰한 홍계잡이 어선 거룡호에서 생존자를 구조하는 모습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0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인원은 50대 한국인 기관사 류모 씨로 실종된 6명 가운데 처음 발견된 생존자입니다. 해경은 배가 갑자기 뒤집히며 생긴 에어포켓에서 류 씨가 버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 직후 류 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는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해경은 사고 어선 근처 해상에서 베트남 출신 30대 선원도 발견했지만 의식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침몰 당시 배에는 한국인 2명과 베트남 선원 3명, 중국 교포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류 씨가 회복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나머지 실종 선원들에 대한 수색 작업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윤정 기자, 네. 지금 리포트 봤는데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구조가 된 거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이 선원 현재 상태는 어떻다 그래요? 네, 이 생존 선원 류 씨 발견 당시에는 의식은 있었지만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후 헬기를 통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이후에는 의사소통도 가능할 정도로 이 회복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류 씨는 사고 발생 40시간 만에 정말 그야말로 극적으로 이 구조가 됐는데요. 현재 기관사인데 이 배의 기관사인데 배 뒷부분에 이 물고기 창고가 있는데 네. 이 물고기 창고에서 이틀 동안 버틴 끝에 구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어선 전복 사고 지난 19일에 발생했는데 실종 선원 6명이거든요. 이 가운데 지금 1명이 구조가 된 거고 이 나머지 5명 가운데 1명은 숨진 채로 발견이 된 상황이고요. 나머지 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이 류 씨는 이 발견 이후에 의식 찾고 이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이후에요. 이 전복 직전에 4명이 구명조끼를 입고 나가는 것을 봤다. 나도 나가려고 했지만 나가지 못해서 이렇게 몸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금 전에 이제 물고기 창고에서 이렇게 발견이 네.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리포트도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에어포켓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사고 당시에 사고 해역의 수온은 12.6도로 고도로 훈련된 사람의 경우에도 2시간 생존율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0대인 류모 씨가 40시간이나 이 배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그것 에어포켓 때문인데요. 지금 공개된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잠수사가 어망을 해치고 이 선체 내부로 진입을 하자 류 씨가 이 에어포켓에서 목만 내놓은 채 이렇게 물에 떠 있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으로 발견이 됐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류 씨가 발견된 곳은 배 뒷부분에 있는 이 물고기 창고였는데요. 배가 갑자기 뒤집히면서 이 물고기 창고는 공기로 가득 찬 이 에어포켓이 만들어진 덕분에 류 씨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류 씨는 구조 당시에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에어포켓이 형성된 이 물고기 창고 내부에 선반이 있었는데 이 선반 위에 류 씨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바닷물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서 이 체온을 이 생존 시까지 필요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이것도 굉장히 큰 요인이었다라고 이 해경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류 씨가 기관사이다 보니까 이 선박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것, 이것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에어포켓의 중요성은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어 왔었는데요. 그렇죠. 네. 네, 특히 지난 2013년 12월에는 이 대서양에서 침몰한 배 안에 타고 있던 20대의 나이지리아 선원이 에어포켓 속에서 탄산음료를 마시면서 무려 60시간이나 생존을 했던 일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이제 물고기 창고가 닫힌 상태에서 배가 침몰이 됐는데 네. 이 물고기 창고에는 이제 바닷물이 좀 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이제 공기가 남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선원이 거기에서 숨을 쉬면서 40시간을 버텼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은영 위원님, 이 선원이 구조되고 나서 이런 얘기를 먼저 했다 그래요. 우리 선원들은 어떻게 됐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지금 구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4명인가 지금 아직까지 수색을 하고 있다는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나길 좀 바라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상 현재로선 류 씨가 지금 유일한 생존자거든요. 구조 순간에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까요? 그러면서도 우리 선원들은요 하고 물어본 게 나는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 내 동료들은 어떻게 됐지? 그렇죠. 하고 이제 걱정이 드는 거죠. 사실 류 씨의 경우는 사실 운이 나빴어요. 원래 다리 다쳐가지고 다른 선원들은 다 저 어선 밖으로 헤엄쳐 나갔는데 전복됐을 때 본인은 발을 다쳐가지고 오히려 밖에 못 나갔는데 다행히 그게 또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물고기 창고 어창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또 선반이 있었고 다행히 이제 에어포켓이 형성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40시간 동안 하여튼 어쨌든 뭐 기적같이 살아남은 거예요. 사실 본인은 물론 이제 뭐 선반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되게 추운 날씨였고 그다음에 공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40시간 버티는 동안 굉장히 줄어들었을 거예요. 아마 살아있는 동안에도 아마 발견됐을 때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네, 정신이 굉장히 혼미했을 것 같고 아마 정신력으로 그나마 버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깜깜한 시간, 본인이 아마 40시간을 버텼는지도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발견됐을 때는. 그런 깜깜하고 이제 공포스럽고 추위에 떠는 그 상황에서 그 버텼을 그 공포, 이거는 좀 상상도 아마 일반 사람들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이제 일단 이 6명 중에 생존한 사람은 지금 류 씨 한 명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류 씨 같은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번 어선 사고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저는 이런 사고들 주말마다 이렇게 사건 사고 소식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어선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최근 5년 동안만 연간 592건. 아이고. 하루당 1.5건의 어선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게 10명 안팎의 어선 사고가. 그러니까 매년 한 82명이 죽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제조업에 비해서도 어업 재해율이 10배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런 어선 사고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데 실종됐다는 소식만 나오지 구조됐다는 소식은 어쩌다가 나오거든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하루속히 좀 이런 어선 사고에 대한 대책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 구조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일어난 사고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대낮에요, 하늘에서 쇳덩이 수십 개가 주택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쇳덩이는 어디에서 떨어진 걸까요? 관련 리포트 먼저 보시죠. Pieces of metal? Yeah. It came from the plane. 하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파편들이 떨어집니다. 언뜻 보면 화산재처럼 가벼워 보이지만 사실은 거대한 쇳덩이였습니다. 미국의 덴버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유나이티드 항공기가 오른쪽 엔진 고장으로 황급히 공항으로 되돌아가다 일어난 일입니다. 공중에서 항공기 부품들이 떨어져 공항 인근 주택가와 도로, 축구장을 덮쳤습니다. There was a giant black cloud of smoke high up in the sky, immediately followed by, what looked like pieces of the aircraft really just coming off. 항공기엔 승무원과 승객 241명이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What it was like on board as they heard the explosion. 추락한 파편들이 주택 지붕을 뚫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지만 주민들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On a day like today, when it's not as cold as it was last weekend, we could have hundreds of people here. And the fact that we are still not getting reports of any injuries is absolutely shocking at this point. It's amazing.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해당 항공기의 기체 결함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이동석 기자. 네. 이 승객들도 승객들이지만 주민들 하늘에서 막 쇳덩이가 떨어지는데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네, 저도 처음 이 영상을 봤을 때 무슨 영화 촬영을 하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당시 상황이 어땠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해당 비행기는 미국 최대의 그러니까 규모를 자랑하는 덴버 공항이죠. 덴버 공항에서 하와이로 이륙을 했습니다. 이륙 직후에 오른쪽 엔진에 불이 났고요. 그리고 곧바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승객들은 이 장면을 동영상에 찍기도 했는데요. 엔진을 자세히 보시면 외형 자체가 떨어져 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예 그냥 막 불길이 막 치솟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외형, 바로 덴버 공항 인근에 있는
자택에 떨어졌는데요. 아이고. 심지어 주택 마당에 떨어져 있는 것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 영상 나오는 저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한 주민은요, 하늘에 시커먼 연기가 보였다. 그러면서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다고 이렇게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요, 곧바로 덴버 공항으로 돌아가서 안전하게 착륙을 했고요. 승무원과 승객 241명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해당 비행 기종은 보잉 777-200 기종으로요. 운행한 지 26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칫 이 주민들이나 승객들 모두 위험한 상황에 놓일 뻔했는데 이 기장의 빠른 대처로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련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이죠. 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이게 북한에서 영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영상 보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소위 이제 앵콜이라 그러죠. 이거를 막 외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리설주 여사가 대중한테 1년 만에 대중한테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랬죠.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이 리설주 여사의 시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기념 공연이었다라고까지 전해드렸었는데 이 기념 공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곡에 대해서 2번이나 앵콜을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때 대체 어떤 노래길래 어떤 상황에서 앵콜을 2번이나 지시를 한 건지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앵콜이 좋았나 봐요. 아주 만족감을 표시하네요. 네, 지금 같이 보셨는데 보시면 이렇게 노래를 듣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손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다가 틱 합니다. 네. 그럼 또 잽싸게 지휘자가 눈치 보다가 다시 한번 공연을 지휘를 하고 또 다시 한번 또 듣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듣다가 만족스러운 박수를 치죠. 네. 박수 치다가 나중에 이제 기립으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탁 포인팅 한번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다시 하라 이런 건가요? 어유 잘하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대체 무슨 노래인가 봤는데 이게 제목이 친근한 이름입니다. 이 친근한 이름. 이 친근한 이름이 뭔가 봤는데 바로 김정일 위원장, 그러니까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래 제목이 친근한 이름이군요. 네, 근데 보시면 가사 자체가 노래하자 김정일, 우리의 지도자, 자랑하자 김정일, 친근한 이름. 이 노래에 김정일 위원장, 김정일이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네, 근데 이 노래가 상당히 찬양하는, 아버지를 찬양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 상당히 만족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2번이나 앵콜을 지시를 한 건데 근데 사실 이거 보면은 사실 이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고 그러니까 박수 치고 아까 엄지척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럼 공연 중간에 앵콜을 지시하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김정은 위원장이 연이어 같은 곡을 2번 연이어서 지금 앵콜을 지시를 한 거니까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김정일 위원장 모습 지금까지 북한 TV에서 많이 중계가 돼서 이제 많이 봤는데 저렇게 막 엄지척하고 막 활짝 웃고 하는 이런 모습을 좀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활짝 웃지만은 않았다면서요. 또 눈물도 흘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눈물 사실 좀처럼 보기 어려운 건데 이번 공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눈물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저 모습인데요. 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지금 저 노래,
지금 들려오는 저 노래가 바로 생이란 무엇인가라는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가 저도 한번 같이 들어봤습니다. 이 가사가 생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순간 뒤돌아볼 때 웃으며 추억할 수 있길, 뭐 이런 좀 상당히 노래 자체가 좀 슬픈 곡이긴 해요. 근데 이 노래가 연주되면서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그 화면에 이제 과거 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아버지인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 그리고 김일 전 부주석, 사실 지금 얘기하기로는 너무 옛날 그 북한의 지도자들인데,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 때 같이 일을 그랬었던 간부들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서 지금 왜 저 모습을 보고서 눈물을 저렇게 글썽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자기 아버지를 도와준 아버지의 최측근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자주 본 이제 참 좋은 아저씨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이랑 같이 친근했었던 이 아저씨들, 옛날 생각을 같이 하면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3년 전이죠. 우리나라 이제 가수들이 북한 이제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최진희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뒤늦은 후회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이제 영상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최진희 씨 손을 잡고서 이 노래 불러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뒤늦은 후회가 김정일 위원장의 애창곡이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보신 이 김정일과 관련된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김정은 위원장. 아버지가 정말 그리워서 그랬을까요?